검찰청 특검이 이제 거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4개 법안 모조리 다 거부했거든요. 뭐 이 정도는 윤석열이 폭주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야당 이타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말고 앞으로 탄핵 정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얘기를 한마디씩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저는 그 22대 국회에서는 바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생 법안이나 뭐 여러 가지 법안들 다 내봤자 지금 거부권에 어차피 다 막힐 거예요. 윤석열이 존재하는 한은 민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탄핵이 인용될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근혜 당시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걸로 보아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위헌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용을 한 거거든요. 정확히 윤석열이 지금 상황과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될 것이냐, 인용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재빨리 탄핵을 추진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성이 명백하잖아요. 이거 특검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맞아요. 지금 그 통화 기록만 통화 기록만 지금 공개됐는데도 지금 이 정도인 거잖아요. 여기서 수사 조금만 더 하면 사실 다 나오는 거고 증언들이 쏟아질 건데 왜 탄핵 소추안을 발의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장서서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무르익어서 정말 탄핵을 해야 되는 국면이 오면 그때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어떤 분노를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끝장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민의와 동떨어져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사고나 행태들이 얼마 전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한번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그런 움직임과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탄핵 국면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촛불 국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분들이 이 탄핵 정국으로 가는 탄핵 국면을 여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 국민의 분노가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이 폭발하고 확인이 되었을 때 정치권도 움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 걱정 있으시잖아요. 헌재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해도 일단 200석에 또 그 경기를 넘어야 되고 그 이후에 헌재로 넘어가면은 시일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지난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이제 헌재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박근혜 탄핵을 안 시키면은 국민들은 진짜 다 들고 엎어버릴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수적인 헌재에서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네.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국민들 들고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박근혜가 계엄령 준비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의 어떤 항쟁의 분위기. 이게 무르익어야 헌재에서는 그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촛불 국민의 기세라든지 이 분노라든지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느껴지고 사실 90차가 넘는 촛불 항쟁을 벌이면서 나날이 그런 실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강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박근혜 탄핵 때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막 계속 그 행진도 그쵸. 하고 또 이제 집회도 하고 그랬죠. 네, 막 노숙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했던 국민적인 이런 행동보다 윤석열 탄핵을 압박하는 행동은 더 수위 높게, 더 강하게, 더 많은 국민분들과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윤석열이 정호성 이제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당시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웠던 인물이고 여러 범죄 의혹에 의해서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시 시민사회 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일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 좀 의견을 저도 구해봤더니 탄핵 유경험자여가지고 준비 대비책으로. 네, 좀 이제 탄핵에 대비하면서 대통령 호위무사를 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염두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헌재 결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헌재가 부결을 하면 헌재를 폭파시키면 됩니다. 폭파시킨다는 게 어떤 정치적인 폭발을 의미하는 건데 헌재 구성원을 싹 갈아야 된다, 헌재를 해산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여론으로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한다면 국민들을 믿고 싸우면은 사실 그런 과정들은 두려울 게 없거든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인이고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방향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당연한 그 과정이고 역사의 진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할수록 탄핵은 가능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거의 압도적인 민심을 그대로 이제 표출을 해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비판을 했었는데 개헌 얘기하는 거.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탄핵과 개헌을 투트랙으로 윤석열의 임기 종식을 위해서 다양한 방도로 싸우는 거고 그렇게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발언 말고는 실질적인 행동은 없어요. 조국혁신당에선. 물론 이제 없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탄핵에 더 힘을 실는 그런 행동들이 조금 더 연이어서 나와야 야당들이 그렇게 싸워줘야 국민들도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앞장서 싸워주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라고 의견을 좀 드립니다.